다예요. 사실 오늘 뭘 사도 다 수익 날 거거든요. 지금 저는 여전히 포스코홀딩스 100만 원 가능하다 봅니다. 왜 불가능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포효같이 무거운 기업들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여? 라고 하시겠지만 삼성전자는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원래 포스코란 기업 자체가 되게 주가가 무겁게 움직이는 기업이 맞긴 맞아요. 경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결국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 지금 삼성전자 움직이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뭐 엔비디아든 뭐 미국의 또 엄청난 시가총액도 그냥 움직여버리는 게 그들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포스코홀딩스 전 여전히 100만 원 보고 있고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LG엔솔의 대규모 공급 계약 해지 악재가 2차 전지주 매수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금액은 크죠. 뭐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요 시기에 지금 어쨌든 캔슬이 됐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MOU 체결은 의미가 없구나. 사실 MOU 체결이라는 그런 소식이 뜸과 동시에 오히려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해당 기업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MOU는 정말 양의 각서이지 뭐 그거 가지고 사실 계약서까지 썼는데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사실들은 좀 공부하시고 배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첫 번째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일단은 어쨌든 지금 2차전지 업종들이 역시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종목별로 흐름이 좀 달리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장급에 있는 기업이 하나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이런 심리가 나와요. 뭐 LG엔솔이 지금 계약 해지가 됐다고?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도 지금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계약 해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지만 우리 항상 겁을 좀 지레 먹는 경향이 좀 있어요. 굳이 벌써부터 겁을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겁을 먹으시는 느낌이 좀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방송에 나올 때마다 사실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2차 전지가 예전에는 전기차 관련주로만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전기차 관련주 더하기 뭡니까? ESS 양쪽으로 들어갔죠. 즉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로 들어갔어요. 양쪽 지금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었던, 최근에 몇 년 동안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업종과 관련된 게 2차 전지 업종이라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캔슬되고 있는 것들은 다 전기차 관련 배터리 이런 수주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LG엔솔은 지금 ESS 관련 매출이 되게 좋아요. 괜찮아요. 최근에 오히려 그 매출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 이 이제 수주를 따오면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매출과 어떤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또 테슬라나 이런 큼지막한 기업들과의 어떤 사업 내용들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스페이스X가 내년에 상장하잖아요. 스페이스X 관련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가 자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기차 캐즘 한참 심할 때 이제 올해 작년 이럴 때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진짜 위험했으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다가 보조 배터리를 하려고 LG엔솔한테 보조 배터리를 요청했겠냐고. 위험하면은 볼트 너트 조이기 하나 잘못되면 터져버리는 게 위성인데, 인공위성이고 로켓인데, 그러면 진짜 위험하면은 2차전지 LG엔솔이라는 기업한테 우리 보조 배터리를 쓰게 배터리 좀 줘라고 테슬라가 했겠냐고. 일론 머스크가 바보냐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자, 그것처럼 결국은 이제 스페이스X가 올라갈 때 거기에 또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게 LG엔솔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눌림을 이용해서 내년 이후에 스페이스X 상장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련주 엮이는 거 가능하다 충분히 봐요. 테슬라랑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이 전기차 관련으로 이제 나왔었던 그런 수주 이상의 수주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LG엔솔의 계약 해지는 2027년 이후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실적 개선에 좀 더딜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악재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좀 언제쯤 반등하는 시점이 올 수 있을까요? 반등한 시점이요? 다음 주도 바로 올 수 있어요. 분위기가 개선되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관심이 아직까지 LG엔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그냥 전기차 기업으로만 보는 거예요. 무조건 이쪽으로만 보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제 이 기업들은 양쪽의 밸런스를 맞췄고요. 그리고 최근에 LG엔솔의 실적을 하드캐리한 거는 ESS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년 동안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LG엔솔을 투자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을 투자하면서 포스코 그룹을 투자하면서 관련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투자하면서 그쪽이 계속 안 좋으니까 눌림이 나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포스코는 철강과 함께 소재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에코프로도 계속 투자를 하면서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내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LG엔솔 같은 경우도 배터리는 있지만 ESS 쪽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좀 뭔가 어필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전기차 이 배터리 쪽도 지금 계속 수주를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기차 분야에 그러니까 이 LG엔솔의 전체적인 실적을 봤을 때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어떤 실적이 저조해지면요. 전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하라고 생각 안 하는 게 ESS 쪽 매출. AI 관련 매출이 오히려 이 줄어든 거를 커버하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얘가 계속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면 좋죠. 근데 그건 욕심이고요. 얘가 줄어든 거 이상으로 얘가 사실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엔솔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냥 그들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중국은 지금 컨셉 자체가 중국은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투자를 해주고 있죠. 돈을 뿌리고 있죠. 게다가 자기들이 뭔가 조금만 잘할 수 있는 산업을 계속 돈을 주면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배터리 2차전지 관련 기업들한테 투자를 중국만큼 해주지 못하고 있죠. 근데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있죠. 전기차나 그냥 팔았을 때 만약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으면은 다 손해라고 해요. 하나 팔 때마다 손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아디도 휘청휘청하죠 지금. 자, 중국은 어쨌든 그래서 지금 컨셉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자기들이 뭔가 판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우리 테무, 쉬인 그런 사이트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갑자기 테무, 쉬인이 나오면서 갑자기 무슨 드론을 영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막 다 보셨을 텐데 결국은 근데 테무, 쉬인을 지금 계속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퀄리티 보이시잖아요. 그냥 1회 사용 비용이죠. 1회 사용 비용. 1회 사용 비용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지금 전반적인 어떤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돈을 주고,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그 돈을 주고 한 번 쓰고 버릴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돈을 주고 좀 더 길게 쓸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아가지고 중국은 결국 밀어붙이고 있는 게 지금 LFP 배터리 위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오래 못 갈 거라 봐요. 그리고 이미 중국 배터리에 대한 어떤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언론을 다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 봅니다.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참 겪어보면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다 우리 쪽으로 돌아올 거라 봐요. 저는. 내년 BMW향 수요 감소로 삼성 SDI의 실적이 불안하다고 하는데요. 삼성 SDI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삼성이 BMW 잘 팔았죠. 근데 BMW가 뭔가 안 된다는 걸 판단하니까 이제 슬슬 이제 뒤로 빠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뭔가 안정적인 매출이 그래서 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배터리 3사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LG엔솔을 제외하고 사실 삼성 SDI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이 상장돼 있으니까 SK 오늘 비상장이니까 SK 이노베이션을 봤을 때 확실히 뭔가 지금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기에는 괜찮지만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전고체를 엄청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년 인터배터리라는 행사를 서울에서 진행해요. 코엑스를.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갔었는데 작년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엄청 세게 홍보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부스를 확 줄였더라고요. 삼성 그 전고체 부스를 좀 큰데 전고체를 줄였더라고요. 저는 얘네들 뭔가 재미를 못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삼성 SDI는 확실히 지금 배터리 3사 중에 좀 처져 있는 기업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또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시간의 여유를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삼성 SDI에 혹시 관심 가지시거나 지금 매수 생각이 있으시거나 이 매수 초기에 있으신 분들은요 사이트를 길게 가지십시오. 단기간 내 해결될 기업은 아니니까 좀 사이트를 길게 가지시고 단 투자의 매력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니까 중장기 투자하시면은 좀 유리한 어떤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에코프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는 BM부터 해서 실적이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올해 4분기 실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좀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확실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뭐 태양광 산업이라는 게 처음 생겼었던 거의 20여 년 전, 그때 한창 붐이 불었거든요. 물론 생긴 건 그 전이었겠지만 20여 년 전쯤에 10여 년 전쯤이죠.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한참 이 2010년도 초반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 뭐 중국고섬, 성균관전 투자 이런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상장했다 상장 폐지가 되면서 그때 엄청나게 피해자를 많이 양산했었던 게 이 태양광 업종이었었거든요. 2010년도 초반에. 예, 그때 기억이 나는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회사가 관련주, 뭐 어떤 관련주, 뭐 2차전지 관련주든 뭐 태양광 관련주든 아니면 뭐 전기차 관련주든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든 관련주라고 하면 최소한 그쪽에서 매출이 50%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과연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모든 업종 마찬가지지만 컨셉은 하나입니다. 성장성.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밸류 하잖아요. 뭐 퍼 PBR 따져가지고 밸류가 어떻다 하잖아요. 내년부터 밸류 따지시잖아요. 투자 못합니다. 왜? 이미 다 올라 있을 거기 때문에 밸류가 너무 높아서 투자 못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기업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보고 투자하신다?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만한 기업이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엔비디아 차트를 딱 1년치만 볼 수 있게 아니면 2년치만 볼 수 있게 딱 세팅을 해놔요. 그걸 보시면 많이 솟아있죠. 근데 그거를 2, 3년 전으로 옮겨보세요. 솟아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다? 2, 3년 전에도 솟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보다 더 올랐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뭔가 계속 올라가고 새로운 영역을 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할 거거든요. 게다가 또 밸류, PBR, 뭐 퍼 이런 거 따졌을 때도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에코프로 관련 기업, 에코프로 관련주들을 말씀드리면 실적은 조금씩 BM부터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죠. 게다가 또 올해 계속 이 힘든 이 캐즘 상황에서도 계속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언제 따라잡을 수 있냐면 시장이 좋을 땐 따라잡기 힘들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투자를 하는 기업은 결국은 나중에 시장이 다시 좋아졌을 때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것이고, 안 좋을 때 우리는 안 좋아가지고 투자 못할 것 같아 라고 빠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어려운 캐즘 가운데서도 계속 투자를 이어갔기 때문에 분위기 전환해서 턴어라운드 하면은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전 당연하다 보고 있어가지고 에코프로 그룹들 저는 투자 매력도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지금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되게 크실 거예요. 마이너스 40%, 50%, 60% 이러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에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때 그 높았던 주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오히려 배터리에 대한 수요, 뭐 2차전지든 아니 전기차든지 아니면 ESS든지 그거에 대한 수요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요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전체 매출 파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매도하시고 손절하시고 다른 걸로 넘어가시고 싶으시겠지만 힘드셔도 조금만 더 버티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LNF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갈까요? LNF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최근에 뭐 LFP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LFP를 못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나라는 퀄리티를 중시했기 때문에 예전에 LFP를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던 거고요. 중국은 어쨌든 싼 거를 해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LFP를 만들어서 장악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LF의 이런 최근에 이런 증설이라든지 그런 자신감을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어디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LNF든 에코프로 그룹이든 아니면 뭐 삼성 SDI든 LG엔솔이든 아니면 뭐 SK이노베이션이든 서로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과 그리고 전략과 그리고 이 투자 금액 다양한 것들은 다를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이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원래 잘 하던 놈들이 잘 할 거다.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는 기업들이 어쨌든 이 업종에서 앞에 선두로 이끌었던 기업들이잖아요. 다시 그쪽 붐이 불면요, 얘들 위주로 움직일 거예요. 얘들 말고 다른 기업들이 움직일 만한 게 별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힘드셔도 좀 더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최근 상황과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포홀은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회장님 바뀌시고 나서 그냥 터질 거 다 터트리자,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원래는 포항제철, 그죠? 이제 철강을 위주로 항상 커왔던 기업인데 너무 매출이 철강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경기를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포트폴리오 뭔가 만들 게 없을까라고 하면서 2차전지 소재로 들어왔죠. 그리고 그 와중에 캐즘이 있었던 와중에 계속 투자를 이어갔고요. 광산에 대한 어떤 투자도 이어갔고, 확실히 소재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이어오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갑자기 경기가 좀 불안정해지니까 철강도 죽죠. 게다가 또 중국 경기가 죽으니까 철강 죽죠. 게다가 또 일본이 엔저 등이었고 일본에서 철강 들어오니까 철강이 데미지 받죠.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 쪽도 무슨 캐즈민이 어쩌냐 하면서 지금 포스코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모든 업종들이 다 쉬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이런 가운데 HMM 인수 같은 그런 또 큰 돈을 쓰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 털 것 지금 다 털자. 딱 이런 느낌이에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투자 매력도는 올릴 수 있겠죠. 오히려 다 얻어맞고 진짜 바닥에서 시작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저는 투자 매력도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중에서 대표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다예요. 사실 오늘 뭘 사도 다 수익 날 거거든 지금.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저는 여전히 포스코홀딩스 100만 원 보고 있어요. 가능하다 봅니다. 왜 불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시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관심 못 주고 있어서 그뿐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포효같이 무거운 기업들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여? 라고 하시겠지만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원래 포스코라는 그 기업 자체가 되게 주가가 무겁게 움직이는 기업이 맞긴 맞아요. 경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 지금 삼성전자 움직이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뭐 엔비디아든 뭐 미국의 그 엄청난 시가총액도 그냥 움직여버리는 게 그들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포스코홀딩스 전 여전히 100만 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실적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LNF, 네, 그리고 배터리 3사들 다 좋게 보고 있어요. 특히 LG엔솔 같은 기업들. LG엔솔은 제가 농담 좀 섞어가지고 태생 빼고, 태생이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물적 분할 되게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태생 빼고 모든 게 다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잘하던 기업들이 다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2차전지나 아니면 ESS 관련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기왕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렇게 컨셉 잡으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를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2차전지 붐이 불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달려들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때는 2차전지가 많이 올랐을 때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매도하시고 반도체 매수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엄청 욕먹었던 게 한 2, 3년 전 된 것 같아요. 그때 잘 모으셨으면 그죠? 아마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주의하셔야 될 점, 기분에 따라 매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몰빵하지 마세요. 2차전지 기업들이요, 경쟁력, 주가 상황 전 다 좋다고 봐요. 그 기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이 좋은 기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에 따라 다른데, 지난번에 불나방이 달려들듯이 하는 그런 매매 있죠. 그렇게 달려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비중이에요. 투자 비중. 아무리 좋은 업종,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한다 하더라도요, 종목당 10% 비중을 넘기지 마십시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0%까지 오픈해드리긴 해요.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요, 절대로.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하는 후배가 있어요. 그래? 종목당 10%? 그러면 에코프로 10%, LG엔솔 10%, 뭐 2차전지 내에 있는 기업들로 10%씩 해서 포트를 짜는 친구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업종별로 10%씩 짜라는 얘기예요. 업종별로. 2차전지 10% 하면 됐어요. AI 관련주 10%, 반도체 관련 10% 됐어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짜셔야지 몰빵 투자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너나 할 것이 불나방같이 달려들었던 게 불과 한 3, 4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앞으로 어떤 업종이든 그렇게만 매매 안 하시면 됩니다.